자, 페이지 167쪽 보시고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은 산화환원 반응 마지막 문제 풀면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화환원에 관련된 내용은 계속 누누이 강조하지만 여러 가지 정의들 중에서 특히 산화수로 가지고 문제를 푸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특별히 어렵지 않게 이 산화수를 적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점 테스트 문제를 살펴볼 건데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먼저 문제를 좀 풀어오라고 했기 때문에 2점짜리 문제는 몇 문제만 좀 골라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좀 받고 넘어갈게요. 오케이? 전부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조금이라도 약간 좀 의심이 된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1번부터 4번까지 혹시 풀어드려야 될 문제가 있나요? 1번부터 4번까지? 3번. 또? 괜찮습니까? 1번부터 4번까지 중에서는 3번만 풀면 되나요? 좋습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와 같이 질산은 수용액에 구리를 넣었더니 은이 석출되었다 그랬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죠. 우리 금속의 반응성 생각해 보세요. 금속의 반응성은요, 반응성이 클수록 산화가 잘 됐죠. 그지? 전자를 잃기 쉽고 양이온이 잘 되고 산화가 잘 됐습니다. 맞죠? 근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질산 은 수용액의 은과 그 다음에 구리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은요, 반응성은 구리가 은보다는 반응성이 크죠. 그죠? 여러분들이 사실 이 내용은 문제에서 은이 석출되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선생님이 지난번에 금속의 반응성은 알아두었으면 좋겠다, 외웠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걸 알고 있다면은 당연히 당연히 구리가 은보다 반응성이 크구나, 이것을 바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금속의 종류가 나와 있지 않은 상태라면 실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구리랑 은이라고 하는 실제 금속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안에서 일어나는 실제 반응은요, 질산은 AgNO3가 구리 금속과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두 개의 질산 은이 만나서 CuNO3-2가 만들어지고 두 개의 은이 석출되는 반응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음이온은 반응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짜 이온들만 반응하는 것을 그려보면, 화학 반응식으로 표현해보면은 두 개의 은 이온과 구리가 만나서 구리 이온이 만들어지고 두 개의 은이 석출되는 것,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설명으로 옳은 것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나에서 수용액은 푸른색으로 변한다. 자, 구리는 굉장히 독특한 녀석입니다. 구리는 금속으로 존재할 때는 붉은색의 색깔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온으로 바뀌게 되면은 이온은 푸른색으로 색깔이 바뀌죠. 즉 반응이 진행되면서 구리 이온들의 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수용액은 푸른색으로 바뀌어 나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니은, 은은 구리보다 산화되기 쉽다. 자, 산화수로 가지고 이야기해 볼까요? 은은 산화수가 얼마? 플러스 1이죠. 그죠? 구리는 포돈소 물질이니까 0. 근데 나중에 구리는 플러스 2로 바뀌고요. 은은 0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은은 플러스 1에서 0으로 감소되었으니까 환원된 거고, 반대로 구리가 플러스 2로 증가했으니까 산화가 된 것이겠죠. 따라서 반응성이 큰 구리가 훨씬 더 산화가 잘 된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겠지. 따라서 니은은 틀린 말이 되겠고요. 디귿, 은 1몰이 생성될 때 이동한 전자는 1몰이다. 보세요. 두 개의 은이 하나의 구리랑 만나서 구리 이온 하나 만들어지고 은은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은이 1몰 생성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은은 1가 양이온이니까 전자 1몰을 얻어야 되겠죠. 맞지? 그렇기 때문에 은 1몰이 생성될 때 이동한 전자는 1몰이다. 맞는 말이 될 겁니다. 그죠? 하지만 예를 들어 구리 1몰이 생성되기 위해서 이동한 전자의 수는? 하고 물어보면은 당연히 그것은 2몰이라고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그지?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과 디귿 두 가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부터 8번까지 중에서 혹시 질문할 사항이 있으신가요? 5번에서부터 8번, 7번, 또 5번, 6번은 괜찮습니까? 5번, 6번 괜찮고 7번 하면 되나요? 그 다음에 8번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자,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젓갈색의 브로민수에 아이오딘이나 나트륨을 수용액을 넣었더니 용액의 색이 보라색으로 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좀 전에 우리가 풀어봤던 것은 금속의 반응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할로젠의 반응성이죠. 할로젠 원소들. 할로젠은 비금속입니다. 비금속의 반응성은 주기율표에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이 반응성이 커지죠. 따라서 17쪽 할로젠 원소들만 본다면은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렇게 네 가지의 할로젠 원소들이 있을 때 반응성은 플로린이 가장 크고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순으로 갈수록 점점 반응성이 작아질 겁니다. 그런데 앞서 금속의 반응성이 크다, 전자를 잃기 쉽다, 따라서 양이온이 잘 되기 때문에 뭐가 잘 된다? 산화가 잘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랑은 반대로 금속의 반응성이 크다. 그 말은 뭐예요? 전자를 얻기 쉽다. 따라서 뭐가 잘 된다? 환원이 잘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보면은 젓갈색의 브로민 수를 넣어놨어요. 그러면은 수용액 속에 브로민, 그러니까 Br2만 들어가 있을 때는 이 녀석의 색깔이 무슨 색이구나, 젓갈색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다가 뭘 집어넣었다고? 아이오딘이나 나트륨 수용액을 넣었단 말이죠. 자, 여기다가 첨가를 해준 게 아이오딘이나 나트륨 NaI를 넣어놨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 내부에서 색깔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이야기는 이 안에서 어떠한 반응이 진행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럴 때는 당연히 넣어준 나트륨 이온은 상관이 없을 것이고, 바로 이 아이오딘이 지금 현재 이온 상태로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온 상태로 아이오딘이 들어갔는데 브로민이 지금 원자 상태로 존재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반응성을 보면은 브로민이 아이오딘보다 더 크거든요. 반응성이 큰 녀석이 뭐가 잘 돼야 돼? 전자를 잘 얻어야 되거든. 맞지? 그러니까 아이오딘보다 브로민이 먼저 전자를 얻어서 환원되려고 하겠죠. 따라서 내부에서는요, 두 개의 아이오딘이 브로민과 반응을 해서 아이오딘은 분자로 바뀌고요, 두 개의 브로민이나 이온이 생성되겠죠. 앞서 브로민만 있으면 색깔은 무슨 색? 젓갈색이에요. 근데 색깔이 보라색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내부에서 아이오딘이 만들어졌을 때 그 아이오딘이 색깔이 무슨 색이다? 보라색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반응이 일어난 겁니다. 자, 설명으로 옳은 것 가볼게요. 브로민은 전자를 얻는다. 그렇죠. 브로민이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이걸로 바뀐단 말이에요. 반응성이 더 크기 때문에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니은, 브로민과 브로민화 이온은 1대2의 몰수비로 반응한다. 브로민 이러면은 얘 Br2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제? 브로민과 아이오딘화 이온 1대2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니은 맞는 말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디귿에 브로민은 아이오딘보다 환원되기 쉽다. 맞는 말이지. 그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서는 브로민 하면은 Br2예요. 알겠죠? 그냥 BR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됐지? 그 답 5번 맞지?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7번의 답은 5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혹시 뭐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금속의 반응성에 관련된 실험에서는요, 석출되는 물질이 반응성이 작은 금속입니다. 마찬가지로 할로젠 원소의 반응성 실험에서도요, 역시 마찬가지로 색깔을 나타내는 원소가 바로 반응성이 작은 그런 원소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금속은 석출이 된다는 것은 이온 상태에서 금속으로 전자를 얻었기 때문에 환원됐다는 뜻이거든요. 환원된 녀석이 반응성이 작은 거지. 맞지? 그리고 할로젠 원소 같은 경우에 색깔을 나타낸다는 얘기는 분자 상태가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전자를 빼앗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산화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오케이? 반응성이 작을수록 할로젠 원소는 더 잘 산화가 돼버리죠. 그지? 그러니까 석출되는 녀석, 색깔을 나타내는 녀석들이 각각 반응성이 작은 그런 물질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문제를 풀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됐습니까? 자, 넘어가셔서 9번부터 12번 중에 질문하실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9번, 12번 괜찮나요? 좋습니다. 넘어가셔서 13번부터 16번까지 중에서 없습니까? 없나요? 좋습니다. 자, 2점짜리 문제는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바로 3점짜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점짜리는 문제를 다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산화 환원 반응에 해당하는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자, 문제가 너무나 친절하게 화학 반응식을 다 적어줬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제 산화 환원 반응이냐 아니냐 그걸 구별하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죠? 산화 반응인 것만 찾으면 산화 환원 반응인 걸 찾으면 돼요. 맞죠? 그런데 이때 산화 환원 반응을 물어보면은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다? 산화수. 그죠?
산화수의 변화가 있는 원소들이 있다면 산화 환원 반응이고 그렇지 않다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바로 1번부터 가도록 할게요. 1번은 두 개의 Ag 플러스 S가 뭐로 바뀌어요? Ag 2S로 바뀌네요. 자, 산화수 적어봅시다. 자, 은은 산화수가 호돈수 물질이니까 0, 그리고 황도 호돈수 물질이니까 0이죠. 근데 나중에 Ag2S가 되면 이온결합 물질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은은 1가 양이온이니까 산화수가 플러스 1, 그리고 황은 2가 음이온이니까 산화수가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산화수의 변화가 일어났네요. 맞죠? 그러면 2반은 산화 환원 반응이죠. 답은 1번입니다. 됐습니까? 특히나 은이 증가했으니까 산화, 그리고 황이 마이너스 2로 감소했으니까 환원. 됐나요? 보기보다는 문제가 답이 쉽게 찾아져 버렸네요. 그럼 나머지 것들 왜 안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CaCl2 플러스 EHCl, 이게 CaCl2 플러스 CO2 플러스 H2. 자, 산화수 바로 적어볼게요. 자, CA는 2가 양이온이니까 산화수가 플러스 2, 염소는 1가 음이온이니까 마이너스 1, 수소, 염소 각각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죠? 얘네들도 각각 플러스 2랑 마이너스 1이 돼야 될 거. Cl2가 아닌데? CaCO3구나. CaCO3. 자, 요거 플러스 2고요. 요거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2 나와야 되죠? 맞지? 산소가 마이너스 2니까 탄소는 플러스 6이 돼야 되겠구나.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맞죠? 그래야지만 플러스 4가 돼야지만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2가 될 것이다.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고 나서 여기는 마이너스 2짜리 2개, 플러스 4짜리 하나,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1, 마이너스 2. 산화수 변하는 거 하나도 없죠. 산화하는 반응 아니고요. 계속해서 NaCl 고체가 NaCl 수용액으로 바뀝니다. 맞죠? 그런데 이온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에서도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산화수 플러스 1, 마이너스 1입니다. 당연히 수용액 상태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때 나트륨 1가 양이온, 염소 1가 음이온이죠. 산화수 변하는 거 없어요. 맞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산화수 다 적어보시면은 4번이나 5번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산화수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답을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계속해서 2번으로 넘어갑니다. 그린 가는 마그네슘의 연소, 그리고 나는 나트륨과 염소 기체의 반응을 나타낸 것이고 위 두 반응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당연히 이런 문제는 화학 반응식을 적을 줄 알아야 되겠죠. 맞죠? 마그네슘의 연소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마그네슘이 뭐랑 만나야 돼? 산소랑 만나야 되는 거지. 그래서 뭐가 만들어져? 산화마그네슘 MgO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마그네슘은 2개가 있어야 될 거예요. 왜냐? 마그네슘은 나중에 2가 양이온이 될 것이고 산소는 2가 음이온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산소가 분자 상태로 사용이 된다면 마그네슘은 2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2개의 MgO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 옆에 있는 나트륨과 염소의 반응이요. 자, 나트륨 금속이니까 Na 플러스 염소는 기체니까 Cl2 됐습니까? 그럼 뭐 만들어질까? 당연히 NaCl 만들어지겠죠. NaCl. 그러면은 역시 나트륨 1가 양이온, 염소 1가 음이온의 형태니까 당연히 나트륨도 2개, 따라서 2개의 NaCl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식 정리할 수 있겠죠. 공통점을 찾을 겁니다. 전자는 금속 원소에서 비금속 원소로 이동한다. 자, 각각 금속과 비금속이 반응해서 이온결합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럴 때 금속이 비금속에게 전자를 제공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금속 원소의 산화수는 증가한다. 금속 모두 다 처음에는 호돈소 물질이었으니까 산화수가 0이었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 각각 플러스 2와 플러스 1로 바뀌죠. 그러니까 산화수가 모두 증가하니까 니은도 맞는 말이 되겠고요. 디귿. 반응 후 생성된 화합물에서 비금속 원소의 산화수는 모두 마이너스 1이다. 산소가 마이너스 2고 염소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하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럼 공통점은 아니네요. 자, 답을 기억, 니은 2가지로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넘어가셔서 3번입니다. 철의 재련과 부식 과정의 일부고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자, 먼저 3CO, 일산화탄소가 3, 뭐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Fe2O3가 2개의 Fe2로 바뀌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가운데 있는 요 가에서 요 Fe2O3가
F2로 바뀌면서 산소가 떨어져 나갔거든요. 그걸 누가 받아주는 거야? 얘가 받아주는 거지. 근데 개수가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는 얘가 산소 원자 3개를 받을 때 하나씩 받았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만들어졌다? CO2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철이 산화철로 바뀔 때는 여기에서 또다시 뭐가 공급이 돼야 돼? 산소가 공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2분의 3 O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당연히 철이 녹쓰는 반응, 그죠? 산화 반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설명을 옳은 것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은 탄소이다. 아니죠. 이산화탄소예요. 그죠? F2O3가 산소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당연히 이산화탄소가 돼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 가에서 산화되는 원소는 철이다. 자, 전체 반응식을 한번 볼까요? 전체 반응식에서는 Fe2O3가 3개의 일산화탄소와 만나서 2개의 철이 만들어지고 3개의 이산화탄소가 생성되는 반응입니다. 그러면 산화수를 적어보면은 여기에서 마이너스 2짜리가 3개, 그러면은 여기에는 플러스 3짜리가 2개, 맞죠? 그 다음에 각각 플러스 2,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요. 얘는 호돈수 물질이니까 0,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짜리 2개, 플러스 4짜리 탄소 하나, 맞죠? 그럼 철은 지금 현재 플러스 3에서 0으로 바뀌었으니까 뭐가 된 거야? 환원이 된 거죠. 그리고 반대로 탄소가 플러스 2에서 플러스 4로 증가했으니까 산화가 된 거죠. 그치? 철은 환원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말이 되겠죠. 디귿에 나에서 철은 환원제로 작용한다. 철이 환원제로 작용했는지 볼까요? 보겠습니다. 2개의 F2가 2분의 3 O2랑 반응을 해서 Fe2O3가 만들어질 거예요. 산화수 적어보면은 0, 0이죠. 맞죠? 둘 다 호돈소 물질이니까. 근데 얘네들은 플러스 3, 마이너스 2거든요. 그러면은 철이 0에서 플러스 3으로 바뀌었으니까 산화된 거고, 산소가 0에서 마이너스 2로 감소됐으니까 환원된 거죠. 따라서 철은 환원제로 작용하였다. 산화되었으니까 환원제로 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 맞는 말입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옳은 것은 디귿 하나밖에 없네요. 2번으로 체크. 이해되었습니까? 자신은 산화되고 남을 환원시켜주는 물질을 환원제, 그리고 자신은 환원되고 남을 산화시켜주는 물질을 산화제. 따라서 철이 산화되었으니까 환원제, 산소가 환원되었으니까 산화제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계속 이어서 4번으로 갑니다. 그림과 같이 산화구리를 가열하여 수소기체와 일산화탄소기체가 들어있는 시험관에 각각 넣었더니 붉은색의 구리로 바뀌었대요. 그랬을 때 가와 나에서 일어나는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먼저 위의 반응은요, CuO가 뭐랑 만나요? 수소랑 만나죠. 그래서 뭐가 됐니? 구리가 됐네. 그지? 붉은색 구리 나왔잖아. 그러면은 당연히 뭐가 생성돼야 될까? 뭐가 생성돼야 돼? H2O가 생성이 돼야 되겠죠. 됐나요? 아래 반응 볼까요? 아래 반응 같은 경우에는 CuO가 CO랑 만나서, 그지? 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은 뭐 만들어져야 돼? 뭐 만들어져야 돼? 그렇죠. CO2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이산화탄소. 그지? 자, 이때 설명으로 옳은 것 가봅니다. 기억과 니은은 모두 3원자 분자이다. 기억 3원자 분자, 니은도 3원자 분자죠. 그지? 3원자 분자라는 것은 분자 하나 만들 때 원자의 개수가 3개란 뜻이지. 3원자 분자, 3원자 분자. 그러니까 기억 맞는 말이 되겠고요. 니은, 수소랑 일산화탄소는 모두 환원제이다. 자, 볼까요? 플러스 2, 마이너스 2, 0, 0, 플러스 1, 마이너스 2예요. 자, 수소는 0에서 플러스 1로 증가됐으니까 산화된 거지. 따라서 뭐로 사용됐다? 환원제로 사용됐다. 됐습니까? 마찬가지로 플러스 2, 마이너스 2에 플러스 2,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 0, 그 다음에 플러스 4,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일산화탄소가 플러스 2에서 플러스 4로 산화수가 증가했으니까 산화된 것이고, 따라서 뭐로 사용되었다? 환원제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니은 맞는 말이네요. 둘 다 환원제로 사용된 거 맞습니다. 디귿에 1몰의 구리가 생성될 때 반응하는 수소랑 일산화탄소는 각각 1몰이다. 보세요. 여기에 개수 특별히 바꿀 거 있습니까? 없죠. 그제? 요거 하나가 있으면 산소 원자 하나 뜯어서 수소 분자가 하나의 물 분자로 바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일산화탄소 산소 원자 하나 뜯어서 이산화탄소 한 분자로 바뀔 거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1몰씩의 구리가 생성될 때 모두 다 산소 원자 하나씩만 필요하니까 결과적으로는 물과 수소랑 일산화탄소 모두 다 1몰씩 필요하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습니다. 5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계속해서 넘어가셔서 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물gun항산에 금속 A부터 D를 넣어서 반응 초기의 수소기체 발생 정도를 비교하여 얻은 결과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금속은 산과 반응하면 수소기체를 발생시킵니다. 근데 모든 금속이 다 산과 반응해서 수소기체를 만들어내나요? 그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금속의 반응성을 쭉 적어보다 보면은 크, 카, 나, 마 쭉 가겠죠. 그죠? 아라천리, 주납, 그 다음에 수, 구, 수, 은, 백, 금 이런 식의 순서가 나타나 버리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금속이 아닌 수소가 들어가 있는 이유, 결과적으로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만 지금 현재 염산 HCl이나 또는 황산 H2SO4나 또는 질산 NaHNO3 이런 녀석들과 반응해서 수소기체를 발생시키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들은 수소가 이온으로 되어 있을 때 그 수소보다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자신이 이온화되고 수소에게 전자를 줘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수소가 기체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소보다 반응성이 작은 금속들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수소보다 반응성이 작으니까 그냥 수소와 반응하지 않아서 기체가 발생하지 않겠죠. 됐습니까? 특히나 수소보다 반응성이 크면 클수록 더 격렬하게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발생 정도를 비교했을 때 A가 많이 발생했고 C가 조금 발생했어요. 그럼 반응성은 A가 제일 크죠. A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C겠죠.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B랑 D는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수소보다 반응성이 더 작습니다. 근데 얘네 둘은 아직까지 비교를 못해요. 아직까지는 비교를 못합니다. 누가 반응성이 더 큰지는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설명으로 옳은 것만 찾아보도록 할게요. 기억! 수소보다 산화되기 어려운 금속은 B랑 D이다. 그럼요. 반응성이 클수록 산화가 잘 되는 거죠. 근데 B랑 D는 수소기체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냥 원자 상태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기억 맞는 말이죠. 니은에 공기 중에서 가장 느리게 부식되는 금속은 A일까요? 아니죠. A가 반응성이 가장 좋습니다. 그 말은 가장 빠르게 부식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 맞는 말이 니은 틀린 말이 되겠고요. 디귿에 CSO4 수용액에 A를 넣으면 C가 석출된다. 선생님이 좀 전에 금속이 반응을 할 때 석출되는 금속이 반응성이 어떻다? 작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보면은 C랑 A입니다. 둘이 반응할 거예요. 그런데 이때 C가 지금 현재 이온 상태로 존재해요. C가 이온 상태로. 그러면은 SO4랑 만나 있으니까 C는 이가 양이온이라는 이야기네요. 그런 상태에서 A 금속과 반응하면은 예를 들어 A가 이가 양이온인 경우에는 A가 이가 양이온으로 바뀌고 C가 석출이 되겠죠. 반응성이 작으니까. 맞지? 그렇기 때문에 디귿 맞는 말이니까 옳은 것은 기억과 디귿 3번으로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넘어가셔서 6번으로 계속 갑니다. 금속 B와 D의 반응성을 비교하기 위한 실험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B랑 D는 수소보다 반응성이 작다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 둘을 아직까지 반응성을 비교할 수 없다 그랬죠. 그 상태에서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느냐? 기억에 묽은 황산의 양을 늘려서 시험한다. 앞서 이 실험이 황산의 양이 부족해서 얘네들이 기체가 발생하지 않은 건가요? 그거랑은 전혀 관련이 없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묽은 황산의 양을 늘린다고 해서 중요한 이 B나 D 중에 뭐가 기체가 발생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수소보다 반응성이 작은 금속들도 산과 반응해서 수소 기체를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진한 염산과 진한 황산을 섞어가지고 왕수라고 하는 굉장히 진한 산을 만들었을 때 그때 일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배우는 교과 과정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양을 늘린다고 해서 아니면은 묽은 황산만의 농도를 좀 증가시킨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묽은 황산은 또 농도가 증가하면은 또 산이 아니죠. 알고 있습니까? 염산 같은 경우나 질산 같은 경우에는 농도가 증가하면 산의 세기가 더 강해지잖아요. 근데 황산 같은 경우에는 진한 황산보다 묽은 황산의 산의 세기가 좀 더 강하지. 그러니까 뭐 어찌됐건 양을 늘리거나 농도를 증가시킨다고 해가지고 얘네들의 수소 기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말이 되겠고요. 니은 ASO4 수용액에 금속 B랑 D를 넣는데요. 그런데 A가 이온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B랑 D가 금속 상태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반응성이 큰 금속은 이온으로 남아있고 반응성이 작은 금속들은 그냥 금속으로 석출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A가 B나 D보다는 반응성이 큰 걸 알고 있잖아. 그럼 B랑 D를 넣으면 반응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그지? 그러니까 니은으로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디귿에 B 수용액에다가 금속 D를 넣어본대요. 그러면은 B가 이온 상태로 존재할 때 여기에 D가 들어옵니다. 그럼 두 가지의 결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만일 반응이 안 일어난다.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다면은 B가 D보다 반응성이 크구나. 그죠? 근데 금속이 석출된다. 그러면 당연히 D가 반응성이 더 크겠구나. 오케이?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두 가지의 조건이 모두 가능합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디귿 하나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되셨나요? 넘어가셔서 7번으로 계속 갑니다. 다음은 금속의 산화환원 반응을 이용하여 금속판의 모양을 새기는 실험을 나타낸 것이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알루미늄판에 모양을 낸 시트지를 붙인 후 염화구리2 수용액에 넣어줍니다.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 알루미늄판을 꺼내어 시트지를 떼어냈고요. 결과로는요, 붙이지 않은 부분에만 붉은색 고체가 석출되었고 알루미늄판의 두께가 얇아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알루미늄과 구리가 반응을 했기 때문이겠죠. 앞서 반응성을 보면은 알루미늄은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 그리고 구리는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반응성은 알루미늄이 구리보다 큽니다. 따라서 구리가 이온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알루미늄이 금속으로 들어오면은, 그지? 금속으로 들어오면은 당연히 알루미늄이 뭐 삼가 양이온으로 바뀌면서 구리가 석출되겠죠. 맞지? 뭐 개수 맞추려면은 이거 3개, 2개, 2개, 3개 뭐 이렇게 맞춰주면 될 겁니다. 근데 개수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찌됐건 반응성이 알루미늄이 더 크기 때문에 알루미늄이 이온화되고 구리가 석출되는 거죠. 그 석출된 게 알루미늄판에 따닥따닥 달라붙기 시작을 한 겁니다. 다만 시트지를 붙인 부분은 구리가 직접적으로 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반응을 못하고 있는 것 뿐이고요. 자, 설명으로 옳은 거. 산화 반응은 뭐가 뭐로 바뀌는 거야? 알루미늄이 이온으로 바뀌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요것만 적어주면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니은 전자는 알루미늄에서 구리 이온으로 이동한다. 맞는 말이죠. 그지? 알루미늄이 반응성이 더 크니까 내가 전자 내놓을게. 너가 전자를 받아라. 그죠? 구리에게 전자를 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니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붉은색 고체 1몰이 석출될 때 알루미늄이 3분의 2몰 반응한다. 이거 반응식 적었어야 되는군요. 그지? 얘네들 지금 현재 반응하는 게 붉은색 고체라고 하는 게 구리잖아요. 구리. 그리고 알루미늄은 요거죠. 요거. 얘네들 반응하는 개수비와 생성되는 개수비 보면 2대 3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1이 되면은 얘는 3분의 2몰만큼만 필요하겠죠. 따라서 디귿 맞는 말이네요. 옳은 것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되었습니까? 자, 넘어가셔서 8번으로 계속 갑니다. 자, 다음은 원소 A부터 C의 전기 음성도와 분자 BA4, BC2의 루이스 전자점식이고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아보도록 합니다. 자, A는 2.1인 걸로 보아서는 100% 수소예요. 그죠? C는 3.5 나온 거 보니까 산소고요. 맞지? B는 뭘까요? 2.5 나온 거? 얼핏 봐도 느낌 안 오니? 탄소죠, 탄소. 근데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보니까 B가 A 4개와 단일결합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전기 음성도가 A가 2.1 그리고 B가 2.5니까 그지? 전자쌍은 B 쪽으로 치우치겠죠. 맞나요? 따라서 A는 부분적으로 전자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지? 플러스를 나타내야 되는 게 맞을 겁니다. 근데 뭐 전체적으로는 쌍극자 모멘트가 0이기 때문에 무극성 분자가 될 거예요. 하지만 일단 전자를 빼앗겼기 때문에 산화수는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런데 B는 전자 4개를 얻은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산화수가 마이너스 4로 바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B, C2를 볼까요? B는 C와 각각
이중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앞서 B가 산화수가 얼마? 2.5. 그리고 C가 3.5니까 어휴, C가 전자를 빼앗아 오겠네요. 2개씩. 맞지? 그러면 C는 2개씩 얻었으니까 마이너스 2의 산화수를 가질 거고, B는 4개 뺏겼으니까 플러스 4의 산화수를 가지겠죠. 설명으로 옳은 것 가보죠. 기억, 가에서 공유 전자쌍은 B 쪽으로 치우친다. 전기응통도가 더 크니까요. 기억 맞고요. 니은, 나에서 B의 산화수는 플러스 2예요? 아니죠. 나에서 플러스 2예요? 아니죠. 플러스 4가 돼야 되죠. 이중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를 2개씩 2번 뺏겨야 됩니다. 그래서 총 4가 돼야 되죠. 디귿에 나에서 C가 음의 산화수를 갖는 것은 비공유 전자쌍이 있기 때문이다. 맞습니까? 아니죠. 비공유 전자쌍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원자가 전자 수보다 B로부터 빼앗아 오는 전자들이 2개가 더 생겼기 때문에 산화수가 마이너스 2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하나밖에 없네요. 참고로 요거 앞에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배위결합을 할 때 이런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B, F, F와 N, H, 얘네들이 결합하는 거. 이때 질소가 가지고 있는 비공유 전자쌍을 일방적으로 붕소에게 빌려주는 경우가 생겼었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B, F, N, H 이렇게 3플로로와 붕산 암모늄이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거든요. 배위결합 기억나십니까? 그제?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배위결합의 위치는 여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맞죠? 그런데 이 반응이 산화환원 반응일까요? 아닐까요? 지금 현재 이 배위결합을 하는 과정이 산화환원 반응일까요? 아닐까요? 그거를 알려면은 우리 이 산화수를 적어보면 제일 좋겠죠? 맞죠? 그러면 기존에 각각의 반응 물질들 한번 봅시다. 플로린이 산화 전기 음성도의 기준 4.0이니까 당연히 붕소로부터 무조건 전자를 빼앗아 오겠죠. 우리 산화수 규칙에서도요, 플로린은 무조건 산화수가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플로린이 모두 산화수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붕소는 얼마야? 전자 3개 뺏겼으니까 플러스 3이 되지. 암모니아는 어떻습니까? 암모니아는 얘 지금 다 빼앗아 오겠죠. 이렇게 하나씩. 그러니까 수소가 각각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일 거고, 질소는 전자 3개 얻었으니까 마이너스 3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은 요 물질은 어떻게 되냐 이거지. 요 물질은 뺏기죠. 됐습니까? 그리고 붕소와 질소 사이에도 공유결합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질소가 전기음통도가 더 크니까 빼앗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자, 플로린의 산화수는 얼마? 플로린 산화수 얼마? 마이너스 1이죠. 수소의 산화수는 얼마? 다 빼앗겼으니까 플러스 1일 거 아니야. 맞지? 그래 놓고, 자, 붕소랑 질소의 산화수는 얼마씩일까요? 붕소는 얼마 같아? 붕소 얼마? 질소는 얼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붕소랑 질소 얼마씩? 붕소 플러스 3입니다. 질소 마이너스 3이에요. 선생님 뭐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 붕소 4개 뺏겼고 질소 4개 얻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우리 요 문제에서도 그랬잖아요. C가 산화수가 마이너스 2인 이유는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전자랑 상관없이 누구에게서 빼앗아 왔기 때문에, B에서부터 전자를 빼앗아 왔기 때문에 그게 산화수가 마이너스 2가 된 거잖아. 맞지? 얘도 마찬가지야. 질소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질소는 원래부터 처음에 전자를 몇 개 가지고 있었습니까? 5개 가지고 있었죠, 원자가 전자를. 그치? 원자가 전자를 5개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붕소가 불쌍하니까 야 내가 잠깐 빌려줄게 이거란 말이야. 맞지? 빌려주는 거거든? 근데 빌려주는 게 진짜로 너 가져 이거 아니잖아.
그잖아요. 일단 내 건데 일단 같이 쓰자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 같이 쓰고 있는 전자쌍을 야 내가 전기음성도가 그래도 좀 크니까 내 쪽으로 땡길게 이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붕소는 원래 없던 전자가 왔다가 그냥 가는 건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맞죠? 질소도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전자를 잠깐 빌려준 다음에 그대로 잠깐 자기 쪽으로 끌어당긴 것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붕소랑 질소 사이에서는 서로 얻고 잃고 하는 관계가 아닌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따라서 산화수의 변화가 없어요. 그럼 이 반응은 산화하는 반응이 아니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선생님이 지금 요 녀석을 예로 들어놓은 이유가 뭐냐면요, 선생님이 지금 적어놓은 저 화학 반응식, 저 구조식을 놓아가지고 세 가지 파트에서 문제를 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파트. 첫 번째 파트가 화학결합, 공유결합에서 배위결합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당연히 배위결합 물어보면서 분자 구조 중에 결합각들 물어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뭐 여기 알파 얼마야, 여기 베타 얼마야, 여기 감마 얼마야, 막 이렇게 막 물어볼 거 아니에요. 첫 번째 거기서 물어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산화환원 파트에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반응 산화환원 반응일까요? 아닐까요? 만일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라면은 왜 아니에요? 아니면 산화환원 반응이라면은 누가 산화됐고 누가 환원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제 그 뒤로 배우게 될 산과 염기 파트에서 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산과 염기 파트에서 이 반응은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누가 산이에요? 누가 염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물어볼 게 너무너무 많은 그런 화학 반응식이자 구조식입니다. 그런데 특히나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반응이 산화하는 반응일까 아닐까 이거 따지는 거. 특히나 요것 때문에 붕소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4로 질소가 플러스 4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참고로 붕소는요 줄 수 있는 전자가 결과적으로 최대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산화수가 아무리 작아져봤자 마이너스 3까지 밖에 줄어들지 못합니다. 오케이? 마이너스 4가 될 수가 없어요. 이해됐습니까? 선생님이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배위결합이 형성됐을 때는 빌려주고 원래 자기가 가진다고 해도 산화수의 변화는 없어요. 알겠죠?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찌됐건 8번 문제는 그렇게 해서 다 풀어졌었죠. 자, 넘어가셔서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2주기의 원소 A부터 D가 결합을 형성할 때 전기 음성도의 차와 합을 나타낸 것이고요. 전기 음성도의 최대값이 4.0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을 했습니다. 먼저 AD, 그 다음에 BD, CD 이렇게 가보면은요, 지금 현재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1.0, 0.5, 0.5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상당히 작은 편이죠.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상당히 작은 편이라면은요, 결과적으로는 얘네들은 이온성보다는 공유성이 강합니다. 참고로 우리가 요런 그래프를 하나 볼 수 있거든요. 전기 음성도의 차이에서 전기 음성도가 차가 작은 상태에서부터 큰 쪽으로 갈 때 그래프를 요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그려놓고 왼쪽을 우리가 뭐 이온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이온성. 그 말은 뭐냐면은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그 물질은 이온 결합 물질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즉 지금 이쪽으로 갈수록 이온성이 강해지는 거고, 그렇다면 반대로 내려가면은 공유성이 강해지는 거거든요. 공유성이. 그런데 보통 공유결합 물질과 이온결합 물질을 구분하는 기준이 전기 음성도 차이가 1.7 정도가 나올 때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예외적인 요소는 있는데 거의 대부분 1.7 정도를 기준으로 잡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크게 본다면은 2점대보다 작으면은 공유결합 물질일 가능성이 높고요. 2보다 크면은 이온결합 물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뭐 NaCl 같은 거 있잖아요. NaCl 같은 거. NaCl 같은 거 보면은 Na, 나트륨이 0.9가 될 거야. 그리고 염소가 3.0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차이가 2.1 정도가 나오는 거지. 맞지? 그래서 이온성이 강한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아니면 뭐 그런 식의 차이들인데 예외성은 있다 그랬죠? 예외성이 있다 그랬을 때 어떤 걸 볼까? 뭐 HF? HF? 그러니까 HCl하고 HF라고 좀 비교를 해보면 돼요. HCl은 2.1하고 3.0이잖아. 그러니까 얘 얼마 정도 차이나? 0.9 정도 차이 나지. 근데 HF는 2.1하고
4.0이잖아요. 그럼 얼마 정도 차이 나지? 1.9 정도 차이 난단 말이야. 그럼 얘보다 넘어가니까 그러면은 얘 이온결합 물질이에요? 그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예외적인 요소가 몇 개는 있긴 한데 그래도 대략적으로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원소들의 전기음성도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물질들 공유결합 물질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 상태에서 지금 현재 두 원소의 전기음성도 차와 합을 나타냈다 그랬는데 C랑 D를 보면은요, C랑 D를 보면은 C와 D가 합쳐져 있는 거 보면은 차는 0.5고 합은 7.5예요. 그러면은 C랑 D 중에 하나가 얼마, C나 D 중에 C나 D가 얼마씩 정도 되면 되겠니? 하나는 4.0이 되면 되고 하나는 3.5 정도 되면 될 거 아니야. 맞죠? 하나가 4.0, 하나가 3.5 이렇게 되면은 합은 7.5가 나오고 그 다음에 차는 0.5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다 D랑 결합하고 있거든? 그럼 예를 들어서 D를 4.0으로 잡자. 4.0으로 잡으면 C가 3.5. 오케이? 그러면은 A랑 D가 붙었을 때 D가 4.0이면 A가 얼마가 되면 돼? A가 얼마가 되면 돼? 1 차이 났잖아. 1 차이 났으니까 3.0 되면 되죠. 맞습니까? 만일 B, D를 봤을 때 B, D가 4.0이면은 얘 얼마 되면 돼요? 3.5가 되면 되겠지. 근데 문제는 말이야, 얘네들 다 이주기 원소들이거든. 이주기 원소들에서 전기음성도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면은 실제 원소가 플로린이 제일 크죠.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질소 이런 순인 거잖아. 이때 4.0짜리 하나밖에 없어요. 3.5짜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3.0짜리 하나밖에 없죠. 3주기에는 염소가 3.0이긴 한데 이건 지금 2주기 원소들만 보는 거니까. 맞지? 3.5가 두 개가 나올 수가 없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D를 4.0으로 놓으면 안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확인 절차를 거친 것 뿐이에요. 그러면은 C가 얼마다? 4.0이다. 그럼 D가 얼마다? 3.5다. 그러면은 A랑 D랑 만났을 때 얘가 3.5야. 3.5. 그러면 A는 얼마가 되면 돼? A는 2.5가 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B랑 D가 만났을 때 D가 3.5야. 그럼 얘 얼마 되면 돼? 얘가 더 작으면 되겠죠, 이제. 그러니까 3.0이 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A, B, C, D 다시 정리하죠. A는 2.5고요. B는 3.0이고요. C는 4.0이고 D는 3.5가 나오면 되겠네요. 됐지? 자, 그러면은 설명으로 옳은 것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원자과 전자수가 가장 많은 원소는 C이다. 근데 봐봐. 요거 지금 보면은 실제 원소 뭔지 알 수 있죠. 요거 뭐야? 플로린이지. 그 다음에 요거 뭐야? 산소지. 그 다음에 요거 뭐니? 질소예요. 맞죠? 그리고 지금 현재 얘가 2.5 정도가 나타났는데 우리 수소가 2.1이잖아. 수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크면은 비금속이거든? 이주기 중에서 비금속 나올 수 있는 것도 뭐가 있겠니? 탄소 있겠지. 탄소가 A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원자과 전자의 수가 가장 많은 원소. 얘 몇 개? 14족이죠. 4개. 그 다음에 15족 5개, 16족 6개, 17족 7개잖아요. 따라서 C가 가장 많아야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결합 BD에서 B는 부분적인 양전화를 띈다. BD가 되면은요, 전기음성도가 D가 더 크니까 이쪽으로 끌어당겨지죠. 맞지? 그러니까 B 자체는 부분적으로 전자를 빼앗기니까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니은 맞고요. D 끝에 AC4에서 A의 산화수는 플러스 사이다. AC4, AC4, CF4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탄소가 플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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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로린과 만나게 되면은 이때 모두 전자를 빼앗겨 버리겠죠. 그러니까 산화수가 플러스 4가 될 겁니다. 그래서 디귿 맞는 말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확인 절차가 필요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알겠지? 자, 계속해서 10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로젠 원소 X부터 Z 사이에서 일어나는 산화환원 반응을 이용한 실험이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자, NaY 수용액에 X2를 넣었더니 변화가 없었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할로젠 원소 반응할 때 색깔 나타나는 게 뭐라고? 반응성이 작다 그랬죠. 변화가 없었다는 이야기는 색깔의 변화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맞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NaY 수용액에 X2를 넣었는데 반응을 안 해. 그럼 누가 반응성이 더 큰 거야?
Y가 더 반응성이 큰 거죠. 맞습니까? 다시 정리해볼까요? NaY가 있는데 거기에 X2가 들어와. 그런데 아무런 반응 안 합니다. 아무런 반응 안 해요. 그러면은 그냥 Y가 이온 상태로 있는 게 더 좋다라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X랑 Y랑 반응성을 비교하면 아, Y가 반응성이 더 크구나.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NaY 수용액에다가 Z2를 넣었더니 색깔 변화가 나타났대. NaY에다가 Z2를 넣었더니 이번에는 반응을 해요. 색깔 변화가 나타났다는 거지. 그럼 Z가 이온으로 바뀌고 Y가 석출됐다는 얘기, Y가 빠져나왔다는 얘기지, 분자로. 따라서 지금 현재 Y랑 Z를 비교하면은 반응성은 Z가 더 크구나. 그지? 그러면은 순서대로 Z, Y, X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설명으로 옳은 거. Y2가 X2보다 반응성이 크다. Y2가 X2보다 반응성 크죠. 그 다음에 니은, 나에서 Z2는 환원된다. 반응성이 커. 할로젠 원소들은 반응성이 클수록 전자를 얻어서 환원되기 쉽죠. 그죠? 환원이 잘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디귿에 NaX 수용액에 Z2를 넣으면은 Z는 산화된다. 산화수는 감소한다. Z가 X보다 반응성 커요. 그럼 얘가 이온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얘가 분자로 들어오게 되면은 내가 이온 될 거야! 이러면서 음이온으로 바뀌어버리겠지. 0에서 산화수가 마이너스로 1로 감소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귿 맞는 말이 되겠죠. 되었습니까? 따라서 옳은 것 기억, 니은, 디귿 5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부터 계속 보도록 하죠. 자, 철의 부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철못을 서로 다른 조건 가부터 말을 그림과 같이 장치하고 며칠 동안 방치를 합니다.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철의 부식, 금속의 부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산소와 물이죠. 그리고 그 물에다가 전해질이 녹아 있으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부식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가는 물과 산소 모두 반응시키는 거죠. 나는 뭐만 반응시키는 것? 산소랑 반응시키는 것. 다는 물과만 반응을 시키고 있는 것이고요. 라 같은 경우에는 물과 산소를 모두 차단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마지막 마 같은 경우에는 물과 산소랑 모두 반응시키면서 전해질까지 이용하고 있는 거지. 따라서 녹은 소금물에 해당하는 마가 가장 녹이 많이 쓸 겁니다. 자, 옳은 거 찾아볼게요. 기억. 가장 부식이 많이 일어나는 조건은 마이다. 맞는 말이죠. 그지? 자, 그 다음에 니은, 가와 라를 비교하면은 산소가 부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다 그랬는데, 가와 라를 비교하게 되면은요, 가는 물과 산소 모두 있는 조건이고 라는 물과 산소 모두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산소가 부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 틀린 말이 되겠고요. 디귿에 가의 철못에 구리선을 감으면은 부식은 더 빨리 진행된다. 자, 우리 음극화 보호라고 하는 것을 배운 적이 있죠. 내가 어떤 금속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금속을 희생시켜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희생금속 보호에 해당하는 음극화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보호하고자 하는 금속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을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철못에 구리선을 감을 겁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철이 구리보다 반응성이 더 좋으면은요, 구리선이 감겨 있는 경우에는 도리어 거꾸로 구리를 보호해 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철이 녹이 슬면서 구리에게 전자를 전달해 주게 되고, 물과 산소는 각각 구리에서 전자를 얻어가서 반응을 하기 때문에 구리는 단순히 전자의 전달 매체로만 사용이 되면서 보호가 될 겁니다. 맞죠? 그와 반면에 철은 더 빨리 부식이 돼 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도 디귿도 맞는 말이니까 옳은 것은 기억과 디귿. 답을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12번 문제는요. 각각 철의 A와 B를 각각 도금했고 나는 흠집이 생겨서 벗겨졌을 때의 변화인데, 나에서는 A로 도금된 철은 부식되지 않았지만 B로 도금된 철은 부식이 되었습니다.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어요. 자, 우리 철에 도금을 했을 때 두 가지가 있었었죠?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함석과 양철이 있었어요. 양철. 그런데 이때 함석은 철 표면에 뭘 도금한 것? 아연을 도금한 것. 그리고 양철 같은 경우에는 철 표면에 뭘 도금한 것? 주석을 도금한 것. 이것까지는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맞죠? 그때 흠집이 생겼을 때, 자, 철이 있고요, 아연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지금 물과 산소가 닿았어요. 물과 산소가 동시에 닿습니다.
그런데 이때 둘의 반응성을 비교하면 누가 크죠? 아연이 크죠? 그러면은 아연은 일단 먼저 산화될 것이고, 그죠? 이때 만들어진 전자를 누구에게? 철에게. 그죠? 그럼 이때 물과 산소는 철로 와서 전자를 받아주게 되지. 근데 이때 철은 산화환원 반응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철이 보호가 될 겁니다. 바로 이 과정이 지금 현재 문제에 나와 있는 가에 해당을 하겠죠. 가. 됐습니까? 자, 근데 예를 들어 양철 같은 경우에는 철이 있고요. 거기에 주석으로 도금이 되어 있습니다. 반응성이 누가 크죠? 반응성이 철이 더 크죠. 그럼 여기에 이제 물과 산소가 닿게 되면은 이때 누가 먼저 반응을 해? 철이 먼저 반응을 해. 그래서 철이 이온으로 바뀌고 전자 주석에게 전달해 주겠죠. 그러면은 물과 산소 주석으로 와서 전자를 받아줄 겁니다. 따라서 철이 계속해서 부식이 일어나니까 이 과정에 해당하는 게 바로 나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네요. 자, 설명으로 옳은 것 가보도록 하죠. 자, A는 철보다 전자를 잃기 쉽다. A가 지금 현재 철보다 먼저 산화가 돼줘야 되니까 당연히 반응성이 더 좋은 거죠. 따라서 전자를 잃기 쉬울 겁니다.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니은 B이온이 포함된 수용액에 금속 A를 넣으면 A는 산화된다. 자, B가 주석 같은 거예요. 철보다 반응성이 더 작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금속들의 반응성은 A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이 철, 그 다음에 B거든요. 따라서 B가 이온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금속 A를 집어넣어 주게 되면 A가 전자를 잃고 산화가 돼 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디귿 B를 철제 제품에 부착하면 철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죠? 음극화 보호의 원리는 항상 그 보호하고자 하는 금속보다 반응성이 커야만 합니다. 하지만 B 같은 경우에는 철보다 반응성이 더 작기 때문에 예를 들어 철에다가 이 B를 부착을 했다가는 철이 더 빨리 부식이 일어나 버리겠죠. 디귿은 틀린 표현입니다. 답을 기억과 니은 두 가지 체크해서 3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13번으로 갑니다. 그 전에 저거 알아두세요. 함석하고 양철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13번 탄소화합물의 구조식이고요.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습니다. 자, 먼저 가는 메탄올이네요. 그 다음에 나는 CF2CL2. 다는 C H 메테인. 그 다음에 라는 이거죠. 그지? 이거 포름알데하이드. 뭐 그런데 이름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여튼간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문제가 산화수 물어보는 거네요. 그럼 산화수를 물어본다면 당연히 전자를 누가 뺐고 누가 얻는지를 알면 되겠지. 맞지? 자, 이때 탄소랑 수소 사이에서는 항상 전자를 누가 빼앗아 가죠? 탄소가 빼앗아 가겠죠. 됐습니까? 그런데 이때 탄소랑 산소 사이에서는 산소가 빼앗아 갈 거고요. 수소로부터도 빼앗아 오겠죠. 그러면 산화수 보면은 수소는 다 전자 하나씩 빼앗겼으니까 다 플러스 1이고요. 탄소는 2개 얻었으니까 마이너스 2. 탄소는 3개 얻은 다음에 하나를 또 빼앗겼으니까 몇 개를 얻은 거야? 2개를 얻은 거죠. 그지? 자, 밑에다가 다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지금 이 녀석이 CH3OH예요. 아, 분자식으로 적을까요? CH4O입니다. 그러면 이때 얘는 플러스 2, 요거는 플러스 1, 요거는 마이너스 2. 됐죠? 자, 옆에 나와 있는 물질은요, 자, F랑 CL 결합합니다. 그런데 요때 보면은 모두 다 전자를 플로린이 빼앗아 가고 염소가 빼앗아 가겠죠. 맞죠? 무조건 플로린이 크고 염소가 그 다음에 3.0으로 크니까 탄소는 무조건 빼앗겨야 됩니다. 그러면은 플로린이나 염소나 모두 다 전자를 하나씩 얻으니까 4 마이너스 1 대신에 탄소는 4개 빼앗겼으니까 플러스 4. 자, CF2 CL2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 이때 이 녀석은 플러스 4 각각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됐나요? 자, 메테인은 뭐 다 빼앗기겠죠? 다 빼앗아 오겠죠, 탄소가. 그러니까 CH4가 되면은 마이너스 4 플러스 1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포르말데하이드. 자, 볼게요. 빼앗아 옵니다. 빼앗아 와요. 그런데 산소에게 2개 빼앗겨 버리죠. 맞나요? 그러면 수소는 빼앗겼으니까 플러스 1이고 산소를 얻었으니까 2개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근데 탄소는 2개 얻은 다음에 또 2개 빼앗겨 버리죠. 얼마? 0이 되겠네요. 자, CH2O. 그러면 요 녀석 0, 요 녀석 플러스 1, 요거 마이너스 2. 됐습니까? 자, 설명으로 옳은 것 가보도록 할게요. 기억, 가와 라에서 산소의 산화수는 같다. 어디를 보든 산소의 산화수는 다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니은, 탄소의 산화수가 가장 큰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여기서의 탄소 산화수 플러스 2, 여기는 플러스 4, 여기는 마이너스 4, 여기는 0이니까 플러스 4가 제일 크죠. 그지? 그러니까 니은 맞고요. 디귿, 나의 탄소가 다의 탄소보다 더 산화된 상태이다. 더 산화됐다라는 말은 전자를 더 많이 빼앗겼다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맞지? 나랑 다랑 비교할 거거든요. 나는 플러스 4예요. 4개 빼앗긴 상태죠. 그런데 다는 마이너스 4입니다. 4개 얻은 상태죠. 그러니까 얘가 더 많이 산화가 된 거지. 됐지? 그래서 디귿 맞는 거니까 기억, 니은, 디귿 5번으로 체크하시면 되나요? 지금 모른 것처럼 어떤 원자가 나오든 분자가 나오든 만약 구조식이 나와 있으면 누가 누구한테 빼앗길까 이것만 따주시면은 산화수는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14번으로 갈게요. 자, A부터 E를 포함한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고요. 자,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습니다. 보기 껄끄러우니까 우리 실제 원소가 뭔지 적어놓고 합시다. 자, A가 뭐죠? A는 수소, B 같은 경우에는 리튬이네요. C는 질소인가요? 질소. 그 다음에 D는 산소, 그 다음에 E는 플로린입니다. 맞지? 자, 그러면은 그 옆에 나와 있는 화학 반응식을 실제 원소로 그냥 정리를 할게요. 자, 가 같은 경우에는 3A2, 3 수소 분자 플러스 C2 질소 분자가 반응을 해서 2개의 NH3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 반응이겠군요. 맞죠? 자,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D2 산소 분자, 그 다음에 E2가 2개 플로린인가요? 플로린 분자? 그죠? 플로린 분자가 D2가 되는 거니까 DOF2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자, 계속 이어서 다 같은 경우에는 EB 2개의 리튬이 이제 E2 플로린 분자랑 반응을 해서 2개의 LiF 이온결합 물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네요. 자, 설명으로 옳은 것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 가의 생성물에서 C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3이다. C가 지금 요거죠, 요거. 질소. 요거 가 맞지? 그럼 요거에서 수소는 얼마? 플러스 1. 맞지? 그러면은 3개 있고 질소가 하나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3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산화수 마이너스 3이다. 맞는 말이 되겠고요. 니은, 나와 다에서 E의 산화수는 같다. E가 뭔데? F. 요거 물어보는 거잖아. 맞지? 그런데 우리 산화수 정하는 규칙에서요, 플로린은 무조건 산화수가 얼마? 마이너스 1이야. 얘네들은 전기음성도가 제일 크기 때문에 무조건 전자를 하나씩 얻거든요. 그것이 이온결합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음이온이 됐을 때 1가 음이온이기 때문에 무조건 산화수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니은의 2의 산화수는 같다. 맞는 말이네요. 디귿에 나와 다에서 이 2는 모두 산화제로 작용한다. 요거 산화제로 작용하는지 볼까요? 0, 0. 그죠? 근데 요거 분자 구조 잘 생각해 보세요. 산소가 플로린과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지? 그러니까 전자를 이렇게 빼앗아 오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플로린 같은 경우에는 0에서 마이너스 1로 감소되니까 얘는 무조건 환원된 거죠. 그래서 뭐로 사용됐다? 산화제로 사용됐다. 근데 아래에서도 0에서 뭐로 바뀌었어? 마이너스 1로 바뀌었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환원된 거고 산화제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네요. 5번으로 체크해요.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5번. 1, 2주기 원소 A부터 C와 관련된 화학 반응식과 B, C의 산화수를 나타낸 것이고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습니다. 자, A와 E, B2가 반응을 해서 A, B4가 만들어져야 되네요. 그런데 B가 산화수가 플러스 1이에요. 자, 그 다음에 A랑 C2가 반응을 해서 AC2가 될 때
C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2. 그러면 A는 위에 있는 가의 반응에서는 산화수가 얼마가 나온다?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4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아래에서는 얼마가 되는 거죠? 플러스 4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얘가 4개까지 얻을 수 있어. 그죠? 그리고 4개까지 빼앗길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더 빼앗길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얘가 4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최소한 원자과 전자수가 4개보다 많지는 않다는 뜻이에요. 맞죠? 5개가 돼버리면 3개, 4개를 얻을 수는 없을 테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옥텟 규칙을 만족해야 되니까. 그래서 최대로 가지고 있는 원자과 전자의 수가 4개까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4개를 빼앗길 수가 있는 거겠지. 그럼 느낌이 오죠. A가 뭐다? 탄소다. B가 뭐다? 수소다. 그래서 CH4가 만들어지거나 아니면은 탄소가 산소랑 2개 결합해서 이산화탄소를 만든다거나, 맞지? 그러면 이런 산화수가 가능할 겁니다. 우리가 임의의 원소들을 계속해서 실제 원소들로 바꿔나가는 이유가 그렇게 되면 문제가 쉬워지니까 그러는 거겠죠. 됐지? 꼭 무조건이란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라면은 충분히 실제 원자가 뭔지는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설명으로 옳은 것 가보죠. 기억, 가에서 B2는 산화된다. 가에서 B2, 얘가 지금 0에서 플러스 1로 바뀌는 거니까 산화수가 증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산화되는 것 맞습니다. 기억 맞고요. 니은의 전기음 정도는 C, A, B순이다. 볼래? A랑 B랑 보는데 지금 B가 플러스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뺏겼다. 그래서 전기음 정도는 A가 B보다 큰 거죠. 그런데 이때 C가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C가 A로부터 빼앗아 왔다는 이야기지. 따라서 전기음 정도가 C가 A보다 크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C가 제일 크고 A, B순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니은도 맞네요. 디귿의 A의 원자과 전자수는 4개이다. 맞는 말이죠. 4개까지 빼앗기고 4개를 얻어내고 4개까지 빼앗길 수 있으니까. 맞지? 그래서 원자과 전자는 4개다. 또 맞네요. 답은 5번입니다. 계속 5번인가요? 답이? 번호가 계속 반복되면 약간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왜 1번 쪼르륵 나오고 2번 쪼르륵 나오고 이러면 좀 내가 뭘 잘못 풀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 안 드나요? 16번 산성비가 형성되는 과정과 관련된 반응의 화학식이고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고요. 반응 가부터 다의 화합물 중에서는 황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산화수가 포함이 되어 있대요. 차례대로 한번 볼까? 먼저 황이 산소랑 반응해서 이산화황이 됩니다. 산화수 0, 0, 마이너스 2, 플러스 4죠. 두 번째 반응. 이산화황이 공기 중에서 반응합니다. 이 SO2가 뭔가랑 반응하거든? 그랬더니 이 SO3 삼산화황이 됐어요. 그럼 얘 뭐랑 반응해야 될까? 당연히 O2 산소랑 반응해야 되겠지. 그러면 산화수 적어봅시다. 마이너스 2짜리가 2개 있고 플러스 4짜리가 하나가 있고 0이고 마이너스 2짜리가 3개가 있고 그리고 황이 플러스 6이 되겠죠. 됐지? 세 번째 SO3가 물에 녹습니다. 그래서 H2SO4 황산을 만들어낼 거예요. 자, 산화수 적어볼까요? 여기는 마이너스 2 플러스 6,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1 마이너스 2.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온화가 되면은 2개의 수소 이온과 1개의 황산 이온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수소는 플러스 1일 거고 얘네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얘 마이너스 2가 4개 있어요. 그러면 황은 얼마? 플러스 6이죠. 됐습니까? 지금 보면 지금 보면은 가, 나, 다 세 가지 반응에서 산화, 환원 반응인 것은 가와 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는 산화수의 변화가 없죠. 맞지? 어떤 원소들도 산화수의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건 산화, 환원 반응이 아니에요. 됐지? 그리고 문제에서 황의 산화수가 가장 큰 게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랬으니까 가장 큰 거 찾아보면은 이게 가장 클 거 아니야. 그치? 황은 6가지 산화수를 가질 수가 있구나. 자, 설명 옳은 거 가보죠. 기억은 O2이다. 이거 O2. 니은 황의 원자과 전자수는 6개이다. 산화수가 가장 큰 값이 6이 나왔다. 그러면은 6개를 빼앗길 수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는 6개다.
맞죠? 그래서 니은 맞고요. 디귿에 가부터 달은 모두 산화하는 반응인가요? 산화수가 변하는데 얘 혼자 산화수가 안 변해. 그러니까 얘는 산화하는 반응이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디귿 틀립니다. 답을 기억 니은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17번 문제로 계속 갑니다. 아, 문제 되게 많네요. 자, 17번. 그림은 1, 2주기 원소 A부터 D가 화합물을 형성할 때 가질 수 있는 산화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이 자료로부터 알 수 있는 A부터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A 같은 경우에는 산화수가 최대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전자를 하나를 가지고, 원자과 전자를 하나 가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맞죠? 원자과 전자 하나를 가지고 있으니까 가능한 게 뭐가 있다? 수소가 있다. 그런데 일족 원소에 리튬도 있을 수 있잖아. 맞죠? 근데 리튬은 금속이기 때문에 1가 양이온이 돼버리지. 그럼 얘는 플러스 1의 산화수를 가지지만 마이너스 1의 산화수는 못 가지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A는 수소겠구나. B 계속 가볼까요? B는 최대 가질 수 있는 산화수가 플러스 1 하나밖에 없습니다. 맞죠? 그럼 아까 이게 원자과 전자가 하나가 있다는 뜻인데 마이너스 값이 안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B는 뭐다? 리튬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C 가볼까요? C는 산화수 되게 여러 개 가질 수가 있네요. 최대값 얼마? 플러스 5까지 가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 마이너스 3까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야? 5개 빼앗길 수 있고 3개 얻을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원자과 전자가 몇 개다? 5개다. 따라서 원자 번호 7번 질소가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의 산화수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요거 규칙 있죠? 마이너스 1의 산화수밖에 안 가지는 거. 뭐 있습니까? 플로린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설명으로 알 수 있는 거. 금속 원소는 한 가지다. 이거 한 가지예요. 금속 원소. 그죠? 우리가 보는 원자 번호 1번부터 20번까지의 금속 원소들은요, 거의 일반적으로 산화수를 1개 정도밖에 안 가집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2개 정도 가지고 3개 가지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철 같은 경우에는 산화수가 플러스 2도 되고 플러스 3도 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원자 번호가 큰 원소들 같은 경우에는 산화수가 여러 개가 있는 금속 원소들이 좀 많이 나타나긴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1번부터 20번 때까지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종류라고 거의 보시면 돼요. 자, 기억은 맞는 이야기고요. 니은의 전기음 성도가 가장 큰 원소 4.0이죠. 그러니까 니은 맞고요. 디귿에 원자 한 개당 가장 많은 수소 원자와 결합할 수 있는 원소는? 하고 물어봤어요. 이거 빼고 얘는 LiH, 그죠? 수소화합물 형성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얘는 NH3, 얘는 HF. 따라서 C가 제일 많이 가질 수가 있겠네요.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계속해서 18번. 염소를 이용하여 물을 소독할 때 반응이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과거에는 이 물의 소독 과정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수 과정이 뽕 빠졌어요. 아쉽습니다. 문제 될 거 되게 많은데. 자, 보세요. 물의 정수 과정은 이렇습니다. 우리 상수 처리장에서 그러니까 이 하수란다. 이거 우리에게 물을 보내줄 때 물을 정수시키는 정수장에서는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물을 소독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물리적 방법이나 화학적 방법을 통해서 물에 있는 오염 물질들을 막 제거를 합니다. 뭐 먼지 같은 것들, 부유물질 가라앉히기도 하고, 아니면은 끈적끈적한 것들을 만들게끔 물질들, 응집제 같은 걸 넣어가지고 얘네들을 굳혀가지고 가라앉혀버리고, 그런 과정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세균 같은 것들을 죽이기 위해서 소독 과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 소독 과정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던 게 바로 염소 소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수돗물에서 나는 그 특이한 냄새가 바로 그 염소 냄새거든요. 그 염소 소독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 거야. 그런데 이거 염소 소독은 이거 문제 보면 알 거고,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또 소독 방법의 또 다른 방법이 오존과 그 다음에 자외선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오존 같은 경우에도 세균을 죽일 수가 있고, 자외선도 에너지가 강한 빛이니까 세균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딱 뭐 하나만 쓰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동시에 쓰거든요. 예전에는 염소만으로 소독을 했었는데, 염소가 가지고 있는 장점 같은 경우가 오랫동안 물이 흘러가도 결과적으로는 그 어느 정도의 그 소독 능력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라는 거. 근데 이제 뭐 냄새가 난다라는 단점도 있고, 또 하나의 문제가 염소가 녹아있는 상태에서 우리한테 물이 공급되는 과정에서 뭐 탄화수 물질들을 만나게 되면은 얘네들이 트리알로메탄 같은 이런 뭐 발암물질 같은 걸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물 같은 거 그냥 막
마시면 안 되고 수돗물도 끓여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왜 요즘 서울에서 아리수라고 해가지고 그냥 물 마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염소 소독의 양은 좀 줄이고 대신에 오존이나 아니면 자외선 소독의 양을 늘린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모든 것들이 딱 하나하나만을 쓰기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섞어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 보면은 반응은 이래요. 자, 물에 염소를 넣어줍니다. 염소를 넣어주면은 이때 이 내부에서 HCl 염화수소랑 HClO 하이포화 염소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저 하이포화 염소산이라고 하는 물질 HClO가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래서 얘가 다시 HCl하고 산소 원자로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 떨어진 산소 원자를 발생기 산소 또는 뭐 활성산소라고 표현합니다. 활성산소. 근데 이 활성산소가 굉장히 살균 능력이 강해요. 그래서 이걸로 가지고 살균하는 거야. 알겠니? 여기 보면은 개수 맞춰야 되거든요. 개수. 여기에 지금 A가 붙어 있고, 그죠? 여기에 지금 B가 붙어 있는데, 맞나? B가 붙어 있지. 근데 여기서 딱 보시면 알겠지만 얘네들이 반응을 해서 이게 될 때 요거 하나밖에 안 쓰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염소 들어가 버리면은 물은 한 분자밖에 쓰이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 쓰여야 되고 얘도 하나 만들어질 거고요. 됐죠? 그래서 이제 하이포화 염소산 만들어지고 나면 얘네들이 1대1로 또 분해가 되는 거지. 됐지? 자, 이때 설명으로 옳은 것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에 A와 B는 서로 같다. 둘 다 1과 1로 같아요. 맞죠? 그 다음에 니은 가에서 산화제와 환원제는 서로 같다. 산화제와 환원제 볼까요? 보세요. 여기 플러스 1 마이너스 2죠. 그지? 얘는 호돈소 0이거든? 근데 여기 보면은 얘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고요. 요거 보면은 요거 플러스 1 요거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거든? 그럼 염소는 얼마가 돼야 돼? 플러스 1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산화수가 변한 게 뭐밖에 없어? 염소밖에 없지 않니? 염소가 요렇게 될 때는 뭐가 된 거야? 감소됐으니까 환원된 거지. 그런데 요렇게 가면은 산화된 거잖아. 그러니까 염소 혼자 산화되고 환원되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산화제랑 환원제도 같은 거겠죠. 됐나요? 디귿에 나는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다 그랬거든요. 산화수 적어보면 되지 뭐. 안 그래? 요거 플러스 1 요거 마이너스 2 요거 플러스 1 됐니? 근데 요거 얼마나 돼? 플러스 1 요거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얘는 호돈소 물질이니까 0 나와야 돼. 0. 그러니까 산화수 변한 거 있지? 산화환원 반응입니다. 따라서 디귿 틀렸죠.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과 니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됐나요? 자, 넘어가셔서 19번 문제. 일족 원소인 리튬을 이용한 실험이었고요.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리튬을 칼로 잘랐더니 은백색의 광택이 사라졌다. 자, 산화되기 시작한 거죠. 자, 보면은 4개의 리튬이 O2랑 반응을 해서 얘네들이 2개의 Li2O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지? 그 다음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린 물에 리튬 조각을 넣었더니 수소 기체가 발생을 했대요. 자, 지금 보면은 2개의 Li가 있고 여기에 이제 물이 반응을 할 거예요. 물이 반응을 할 건데 이때 무언가가 만들어지고 2개 그리고 나서 수소 기체가 발생했거든요. 그럼 봐봐, 수소 2개 빠지고 나면은 그지? 뭐가 남냐 이거지. 그죠? 수소 2개 빠지고 나서 남는 거. 이때 물 한 분자가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 한 분자로 나눠지거든요. 그러면서 이 수소 이온들이 전자를 얻어서 수소 기체로 바뀌고 나서 나머지 OH가 리튬과 결합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만들어지는 게 LiOH예요. LiOH 수산화 리튬입니다. 우리 리튬을 일족 알칼리 금속이라고 부르죠. 맞습니까? 알칼리 금속의 특징들 생각하면은 물과 격렬히 반응한다 라는 거 있었었죠. 물과 반응하면 수소 기체 발생한다는 거 알칼리 금속의 특징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수용액은 염기성을 띈다라는 표현 쓰거든요. 그때 염기성을 띠는 이유가 바로 이런 물질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물질들은 리튬 이온과 수산화 이온으로 나눠지는 거거든요. 이때 이 수산화 이온이 있으면 염기성을 띠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지금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2-3방울 떨어뜨렸다고 그랬는데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지시약입니다. 이 용액이 산성인지 중성인지 염기성인지를 확인해주는 그런 지시약이거든요. 근데 이 페놀프탈레인은
염기성에서만 붉은색으로 반응을 합니다. 염기성인 경우만.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붉은색의 색깔이 안 나타나다가 수산화 리튬이 만들어지고 나서부터는 점점 붉은색으로 바뀌어나가기 시작을 하겠죠. 됐나요? 자, 설명으로 옳은 것 가볼게요. 기억, 가에 의해서 수용액이 붉게 변한다. 그렇죠. 얘 때문에 염기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붉은색으로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니은에 1번과 2번에서 리튬의 산화수는 모두 플러스 1씩 증가한다. 여기서 0에서 여거 플러스 1로, 여기서도 0에서 플러스 1로 각각 산화수가 플러스 1씩 증가합니다. 니은도 맞네요. 나트륨을 사용해서 실험을 하면은 반응이 더 빨리 일어난다. 크카나마 아라철리 준합이잖아요. 그지? 그러면은 나트륨이 리튬보다 반응성이 커요. 크카나 세 번째잖아요. 그 다음에 아라철리 이건 니켈이구나. 준합. 리튬은 아예 나오지도 않네. 그지? 근데 일족 알칼리 금속에서 금속의 반응성은요, 왼쪽 아래로 내려갈수록 금속의 반응성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리튬보다 나트륨이 반응성이 더 크겠지. 맞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자, 20번으로 가볼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모의고사 같은 거 풀 때, 아니면 수능 문제에서도 만약 이런 문제 나오면은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문제 중에 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온수에 관련된 것들. 자, 반응 볼게요.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묽은 항산에 A와 B를 넣었을 때 일어나는 변화를 나는 반응이 진행될 때 수용액에 존재하는 A 이온수에 따른 수소 이온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을 했습니다. 자, 지금 황산이 들어가 있는 비커에 금속 A와 B를 동시에 넣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포, 수소기체가 여기서만 발견이 되거든요. 그 말은 수소가 지금 현재 A 금속판에서 전자를 받아줬다는 뜻입니다. 그 말인 즉슨 여기에 수소 이온들이 있어. 오케이? 그런데 지금 현재 수소 기체가 A 표면에서 발생했다는 이야기는 A 표면에서 뭐가 생겼다? 전자가 생겼다. 따라서 수소 이온들이 A 금속판으로 끌려와서 전자를 받아줬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말은 뭘까요? A가 뭐가 됐다? 이온화가 됐다. 맞지? A가 이온으로 빠져나오고 있는 중이야. 근데 A가 몇 가 양이온인지는 아직까지 이 그림만으로는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보면은요, 수소 이온의 수가 처음에 4N개만큼이었는데 개수가 쭉 줄어듭니다. 맞죠? 그런데 이때 수소 이온이 2N개만큼 되었을 때 A 이온의 수가 얼마야? N개지. 그지? 그 말은 뭐야? 수소가 2개씩 들어갈 때마다 얘가 하나씩 빠져나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A는 몇 가 양이온? 2가 양이온이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지금 현재 반응성은 A가 수소보다 크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B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B는 지금 현재 반응을 하고 있지는 않죠. 맞나요? 그 말인 즉슨 최소한 B는 A보다 반응성이 작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A보다 반응성이 작다. 두 개가 동시에 반응하지 않아요. 반응성이 큰 녀석부터 먼저 반응할 거거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설명을 온 거. B 이온이 녹아있는 수용액에 A를 넣으면 B 이온이 환원된다. B가 반응성이 더 작지. 그러니까 B가 이온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A 금속이 들어오면은 당연히 A가 이온이 되면서 산화되기 때문에 B는 환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니은에 1몰에 A가 산화될 때 1몰의 전자가 이동한다. 맞습니까? 아니죠. A가 2가 양이온이기 때문에 A 1몰이 산화가 되면은 2개의 전자가 이동해버리죠. 2몰입니다. 그러니까 니은 틀렸고요. 디귿. 반응이 진행될수록 수용액의 밀도는 증가한다. 자, 전체 수용액에 수소 이온들이 줄어들어요. 수소 이온이 줄어드는데 대신에 뭐가 늘어나? A 이온이 늘어나거든. 야, 당연히 질량은 누가 더 크겠니? 수소보다 A가 훨씬 더 크겠지. 두말할 것도 없잖아요. A는 금속이거든. 그러니까 수용액의 부피는 거의 변화가 없는데 전체적으로 질량이 증가해 버리기 때문에 밀도는 당연히 증가를 하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 디귿. 답을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문제를 좀 빨리 풀고 미래로 문제까지 좀 풀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좀 안 되는군요. 자, 다음 시간에 미래로 문제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예요. 수고하셨습니다.